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멘스 코리아에서 디지털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태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 중에 저희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기술이 제시하는 실제와 가상세계 연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이제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지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 원자재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이제 전기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포워드라는 분이 생각해낸 포디즘이라는 거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체계가 이루어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차와 4차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3차는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시대인 이제 오토메이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4차 때의 대부분의 솔루션도 이제 3차 연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3차와 4차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화장실을 갔을 때 불이 켜졌어요. 그럼 이제 그건 센싱에 의한 이제 3차 때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4차 때는 제 얼굴을 인식을 해서 저한테만 불을 켜지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뭔가 AI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그것을 4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3차는 오토메이션, 지금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명칭을 하는 이유는 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떻게 후처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리얼, 현실 세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고객들, 저희뿐만 아니고 고객들도 그 데이터를 접할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고객들의 요청과 마켓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간의 그런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가? 흔히 뭐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 아바타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산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얼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OT 레벨입니다. 그다음 디지털은 지금까지 했던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이제 IT 레벨, 그 두 개가 서로 융합되는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뭐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를 나누는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이제 디지털 트윈은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IT와 OT의 솔루션을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이루는 하나의 루프로 이루게 되어서 그 피드백을 현실에 줄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되느냐? 실제로 관념적으로는 실제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가상세계에서 모든 것을 하고 다시 리얼월드에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관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IT 레벨, 그러니까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IT 레벨의 솔루션은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만 하겠어. 나머지 생산은 너희들 샵플로어 레벨이나 그런 OT 레벨에서 알아서 해라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제품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데 대한 디자인이나 시뮬레이션 영역도 물론 IT 레벨에서 하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 프로덕션 라인에 대한 어프로치도 IT 솔루션과 OT 솔루션의 복합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공장, 그리고 메인터넌스, 그런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IT와 OT의 결합된 솔루션. 이 그림에서도 병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두 라이프 사이클을 경계없이 통합함으로써 전체 프로덕트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IT와 OT 레벨에서 모든 솔루션들을 트윈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디지털월드에서 제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동영상에서 나오듯이 제품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 그 제품이 설계된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요거는 전형적인 IT 솔루션이죠. 그 기존에는 이 IT 솔루션이 자기만 단독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만 포커싱을 해서 여기 레벨에서 끝이 났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그 결과를 주고 그에 대한 설계 값을 줄 테니 나머지는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해라 라는 방식의 어프로치였다면, 지금 보시는 IT 레벨의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고 OT 레벨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아닌 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라인에 대해서 각종 봄 리스트, 내가 이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봄 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 또한 그 봄 리스트를 베이스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PLC 템플릿까지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는 IT에 대한 솔루션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 IT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실제 제조 공정,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레벨까지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에서 나온 파트 리스트, 봄 리스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PLC 템플릿을 이용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적용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IT와 OT에 대한 모든 검증을 끝내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 그 솔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공정 및 프로덕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기존의 시뮬레이션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시뮬레이션 물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디자인 레벨, 그러니까 IT 레벨에서 모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서 한 거를 설계 데이터나 모든 거를 OT 레벨에 던져주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OT 레벨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IT와 OT의 통합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인 전체적인 공정 및 전체적인 솔루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IT와 OT 레벨의 솔루션 뿐만 아닌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레벨의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고, 모든 공장이나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의 투명화, 보이지 않는 공장 운영의 데이터까지도 접근해서 그에 대한 굉장히 좋은 데이터의 투명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트윈 프로덕트과 트윈 프로덕션, 그러니까 트윈의 제품과 트윈의 공정까지도 전부 검증이 가능하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실제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각각의 똑같은 레벨의 두 가지의 세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가치 사슬들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걸 다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 클라우드에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을 베이스로 다시 현실에 피드백을 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트윈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더 접근을 해보면, 지금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디자인까지 들어가니까 약간 이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쓰는 워치가 있어요.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이 저희 휴대폰과 연결되어서 거기에 하나의 그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저희 건강 상태를 일 단위나 월 단위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이제 그 저희 키워드별 포트폴리오 나눈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저의 관점에서 어떤 솔루션을 쓸 거냐, 장비 OEM의 관점에서 어떤 솔루션을 쓸 거냐, 아니면은 판매자, 아니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떤 솔루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툴의 기본 개념은 내가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현실 세계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주느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한오바 전시회 때 저희가 가지고 갔던 이런 키워드들, 뭐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탄력성과 유연성, 가용성과 확장성, 효율성과 퀄리티, 투명성과 속도,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의 산업군에 대한 고객의 니즈, 그리고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부분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적층 제조가 있고요. 나머지 뭐 탄력성과 유연성에 대해서는 뭐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들이 있듯이 여기에 따른 각각의 관점, 트윈은 스마트 팩토리 단계별에 나누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쓰는 트윈이 갤럭시 워치라면 그건 갤럭시 워치의 관점에서의 트윈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품과 제조 공정의 관점이라면은 그분은 또한 그분에 대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 중에 이제 효율성과 퀄리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키워딩에 대한 솔루션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자동화 표준화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FA 쪽이나 그런 쪽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쓰죠. 협동 로봇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로봇의 컨트롤러들이 다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프로치를 한 거고, 이제 로봇 컨트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저희의 특정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그 로봇의 타입이나 컨트롤에 상관없이 이제 저희는 단순히 OT 레벨의 프로그래밍만 포커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시메틱 로봇 인테그레이터가 뭐 로봇의 높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런 말처럼,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관점에서 트윈 솔루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나눠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이 부분은 머신러닝적인 부분이 있죠. 그 각각의 로봇에 대한 모든 데이터 템플릿을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데이터 템플릿에 대한 핸들링은 AI나 이런 부분들 해주고, 저희가 하는 일은 그 템플릿을 신경 쓰지 않으며 그 로봇을 제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죠. 여기서 제가 모든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솔루션들은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디지털 사업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어떤 적합한 솔루션을 어떤 관점에서 할지를 만약에 먼저 어프로치 하신다면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구성하려면 얼마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저희 쪽에서 많은 포트폴리오들은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하나의 토탈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는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을 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는 고객분들과 저희와의 끊임없는 의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용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나오는 솔루션이죠. 이 솔루션은 저희 그 PA 부서의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인데,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정유 공장이라든지 제약, 그 다음에 뭐 다른 철강 라인과 같이 원자재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특정 연속되는 공정을 이용해 하나의 그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솔루션 어프로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로봇, 이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어프로치만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런 인더스트리 분야는 전체 공장, 지금 솔루션 이름도 플랜트 사이트와 XHQ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효율적인 공장 관리 및 비즈니스 레벨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이시는 앞에 장표가 이제 XHQ라는 그 화면인데, 이 화면은 이제 비즈니스 레벨에서
이제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장표, 그리고 메인터넌스 레벨에서 워커, 작업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장표, 그리고 그 작업자가 판단한 장표를 쉐어링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 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작업자 안전에 관련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 장표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금까지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찾아보면 저희 지멘스 채널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한 5년 이상 된 솔루션이에요. XHQ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멘스는 처음부터 OT 레벨의 회사였습니다. 저희가 메인이 이제 오토메이션 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쪽의 회사였는데, 약 1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IT 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OT 레벨에서의 회사가 가용성과 확장성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면 이렇게 드리겠다라는 통합된 장표가 XHQ,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장표고요. 그 부분에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라고 말을 하죠.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대한 필요한 모든 데이터, 감춰져 있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다크 데이터를 모두 밝혀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필요한 의미를 찾고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슬라이드는 이제 가상시운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접근 방식도 있고 말씀들도 있는데, 이 가상시운전은 관념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 제가 뭔가를 하는 대신에 가상현실에서 그 현실 세계에 하는 그 무언가를 구현을 해두고 그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저희가 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실내로 지금 이 솔루션은 저희 CMVM이나 RMVM이라는 솔루션인데, 이제 Create My Virtual Machine, Run My Virtual Machine이라는 이런 솔루션인데, 이 두 가지 트윈 솔루션도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제 OEM 레벨, 그러니까 장비 제작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장비를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최대한 가상현실 세계에 넣고 그것을 이용해서 CNC 에뮬레이터나 각종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쓴 다음에 그에 대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개념의 커미셔닝,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다른 물리적인 제약 없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작업자가 이 장비를 제작해서 조립한 이후에 따로 발생하는 그런 안전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장비를 운영하다가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소모되는 코스트적인 비용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가상현실 세계에 그 장비에 대한 모델링 파일을 이용해서 그 모델링과 에뮬레이터를 연결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화면이 이제 RMVM 화면인데요. 같이 그 프로그래밍, 장비를 구동시키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실제로 장비가 이렇게 구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만약에 고객한테 어떤 특정 장비를 팔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장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직접 고객을 장비 생산 공장에 모셔와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고객과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가공품이 어떻게 가공되는지를 직접 가공을 해봐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솔루션들, 그러니까 뭐 엔드 유저 관점에서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엔드 유저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고객이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지금 워크피스가 같이 가공이 되는 부분도 보실 수 있게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자기 제품 프로덕트가 같이 가공이 되는지, 이제 서페이스 퀄리티는 약간의 다른 개념이고요. 일단 충돌이나 이런 형상 가공에 무리가 없는지 키네매틱스적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도 이동에 대한 부담, 그 다음 방문에 대한 부담, 그 스케줄에 대한 부담 없이 내가 실제 운영하고 싶은 장비의 템플릿을 넣어서 그 템플릿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하나의 툴이에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처럼 단계를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 단계를 나누는 분도 계신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트윈은 일종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간의 연결 툴, IT와 OT의 융합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메타버스와 이제 약간의
약간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집어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무조건 현실과 100% 같아야 돼요. 현실과 100% 같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현실과 100% 같은 피드백을 주는 목표를 해서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봤을 때 PA 쪽이나 이런 쪽의 솔루션들은 그래픽도 별로 없고 그냥 굉장히 보기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솔루션들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게더링과 데이터 처리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산업군에서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고요. 근데 메타버스는 조금 다르죠. 메타버스를 극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싸이월드? 예. 현실과 100%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소셜한 네트워크가 생기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마켓, 뭐 소비 그런 행태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디지털 트윈은 약간 다른 개념에서 현실에 대한 시뮬레이션, 현실에 대한 굉장히 고도화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쪽의 솔루션 중에 제일 최신 솔루션이에요. 이제 탄력성과 유연성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XDT, Executable DT라는 솔루션이고, 이제 버추얼 센싱이라는 솔루션입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리얼타임 피드백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도 자기들이 자기 툴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내리죠.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나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느리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의 통신 속도에서는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마인드스피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빠른 리얼타임의 피드백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게더링을 해서 이 사람의 니즈가 뭔지 또는 이 공장의 개선사항이 뭔지를 보는 솔루션이고요. 그에 대한 시간적인 딜레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디지테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확장해 갔을 때 결국은 클라우드에 모든 것을 넣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목적이지만 예전에 저희가 스마트폰 쓰기 이전에 아날로그 폰에서 디지털 폰으로 넘어갈 때 CT폰이나 이런 솔루션이 있었듯이 지금도 거기에 대한 딜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이제 엣지 컴퓨팅이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왜? 클라우드에 올리기 이전에 각 장비 옆에 붙어서 장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조금 상쇄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엣지 앱이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그 AI적인 요소에 처리를 해주는 하나의 약간 옆에 보이는 또 다른 AI 솔루션 이런 개념의 솔루션이 있어야 OT 레벨의 장비와 엣지 사이에 통신 속도가 확보가 되죠. 왜? 중간에 다른 장치들이 없죠. 그리고 그 엣지 솔루션 안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주는 하나의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XDT도 이제 버추얼 센싱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브 트윈이라는 시뮬레이션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리얼한 월드를 심센터라는 시뮬레이션 툴로 전부 다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시킨 모델링을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레퍼런스 센스 이후의 버추얼 센싱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라이브 트윈이라는 툴로 엣지 컴퓨팅에 연결해주고 그 엣지 컴퓨팅은 그걸 베이스로 특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환경 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OT 레벨의 CNC라든지 PAC라든지 다른 컨트롤러에 그 피드백을 주게 되는 실제로 10ms 정도의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장비 단에서 붙어서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는 예전에 뭐 CT폰과 같은 그런 하나의 컴퓨팅을 이용해서 빠른 AI 솔루션 주겠다라는 관점의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을 결합해서 굉장히 빠른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결합시킨 IT와 OT의 통합된 솔루션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버추얼 센싱 그리고 XDT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실시간 지금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마인드스피어라는 저희 쪽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이시죠? 실제로 이 솔루션이 옆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 것 이외에도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이제 마인드스피어 쪽 네트워크에 올리고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 클라우드에서는 다시 또 마인드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그 전체 아셋이나 메인터넌스 관련된 부분, 동작에 관련된 부분을 다 체킹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일 단위나 월 단위 아니면 초 단위까지도 체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이제 마인드 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엣지는 제가 엣지 앱이라는 엣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썼고 마인드 스피어는 마인드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3차 때는 전통적으로 IT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와 좀 연계된 부분들,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피드백,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면 4차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자율주행차, 지금 전기차가 이제 나왔죠.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도로 위에 다니고 그 전기차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베이스가 돼요. 왜? 배터리라는 굉장히 큰 리소스로 서버급 컴퓨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시간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앞으로는 하나의 휴대폰화 돼 가는 거죠. 자동차에 하나의 오토파일럿이라는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되고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디지털 트윈 솔루션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쪽에 이제 사스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맨딕스 같은 툴로 디벨롭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저희 공장들도 대부분 이제 휴대폰화 되는 거죠. 노후된 공장들은 좀 노후된 걸 어떻게 방지할지, 노후된 경유차처럼 어떻게 좀 더 쓸지에 대한 어프로치가 될 거고요. 그에 대한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규로 지어지는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폰과 똑같이 특정 플레이스토어와 똑같이 마인드 앱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디벨롭된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엣지 컴퓨팅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 데이터도 다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간 데이터들은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는 툴이 적합하다고 하시면 그 툴을 써서 그 툴로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다른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디벨롭을 하고 싶다. 그럼 맨딕스 같은 프로그램 툴로 자기에 맞게 디벨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공장 컨트롤 이런 부분도 앱으로 대부분 다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지멘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마인드 앱과 엣지 앱이 있고요. 그런 종류의 카탈로그는 따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리얼과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굉장히 많은 점들이 하나의 무한 루프를 그리고 있어요. 이제 메비우스의 띠를 그리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처럼 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국은 가상과 현실, 그러니까 IT와 OT 그 사이의 레벨의 차이를 없애고 그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을 줌으로써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 트윈이라 하고요.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연결해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같은 데서의 스마트 팩토리 관점은 저희랑 조금 달라요. 저희가 이제 뭐 과제나 이런 걸로 스마트 팩토리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단순히 커넥티비티만 있는 공장들은 그냥 커넥티비티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공장 자체가 하나의 숙련공처럼 동작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무한루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팩토리가 되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필요하시거나 컨설팅 아니면 코디네이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의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돼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IT, OT 통합 솔루션. 그게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